변전 설비의 접지 설계에 관한 설명. 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이 접지 설계의 어떤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의 접지 설계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지금 접지 전극의 설계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접지 설계를 하는 걸로 이제 다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둬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에 있는 요소가 또 시험에 계속 나와요. 자, 변전 설비 설계는 이제 IEEE 규정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미 한전에서는 적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수영과도 이 방법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접지 전극에 대한 이 방법은 접지 전극에 대한 대지 표면의 전이 상승에 관련된 전이 경도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고, 인체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저항이 낮으면 좋죠. 낮으면 좋은데 접지 저항과 유입되는 접지 전류에 대해서 아무튼 접지 전극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러한 어떤 전류가 내려왔을 때 대지 전이가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곡선에서 전이 경도를 경감시키는 방법,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기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m밖에 안 되면 여기 접촉전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접지망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펼쳐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든지, 여기 안에서 사람이 있을 때 보폭전압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이 기울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울기의 완화도 필요하고요. 기울기가 끝나는 지점에 어떤 면적에 대한 한계, 요 면적에 대한 한계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구조물이 여기가 끝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계속 가다가 떨어질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가 구조물이 끝이라 해도 한 단계 정도는 가서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접촉 전압을 낮출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위 전압이라는 것도 있죠. 감전되는 거에. 전위 전압이라는 건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뭐 엄청 멀리 서 있어요, 사람이. 멀리 서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압 쪽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접지선을 끌고 가가지고, 또는 어떤 N상의 접지를 했든지 공통 접지를 하는 경우에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전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끌고 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전위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 내가 만지고 있을 때 나하고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전위 상승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변전 설비의 접지 설계다.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망 안에서의 안전성을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접지 저항이 낮다면 이 뜨는 것 자체가 낮을 거 아닙니까? 접지 저항이 낮다면 뜨는 것 자체가 낮으니까 이런 전위 전압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위 전압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면요, 사람이 이 하나의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다 등전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올라갈 때 여기 사람이 서 있는 이런 곳에도 같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건축물 안에 건축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예 그냥 개통을 좀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개통으로 가면은 다 등전위화 시키든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IC 60364의 개념을 좀 가미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2.3의 변전절비 접지 설계는 이 망 안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 기존에는 접지 저항을 낮추기 위한 설계 위주로 하고 있었다. 우리 2.1챕터에 있는 접지 저항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목표 저항을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EEE 규정은 접지 전극에 대한 대지 표면의 전위 상승에 관련된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 그 다음에 메시 전압, 다시 그래야겠네요.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과 메시 전압, 이런 전위 상승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위 경도를 저감시키느냐, 여기를 전위 경도를 저감시키는 방법, 여기를 전위 경도를 저감시키는 방법.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메시를 하나 더 깔면, 여기 메시가 깔려 있는 곳이거든요. 메시를 하나 더 촘촘하게 깔면 전위 경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도 전위 경도를 이렇게 내가 낮추고 싶다.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지는 거를 이렇게 낮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깊이 묻으면 됩니다. 더 깊이 묻으면 여기 표면에 전위 상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표면에 전이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깊게 묻으면은 아래로 쫙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가면서 이 표면의 전이 상승이 이렇게 기울기가 막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표면에다가 뭘 깔면 돼요? 부도체의 특성을 갖는 무언가를 설치를 한다면, 자갈을 설치하거나 막 그렇게 한다면 또 이 전이가 미치는 그런 전압을 좀 약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이 경도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인체 감자는 전이 경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보폭 전압이든 아니면 접촉 전압이든 하여튼 이런 기울기에 의해서 사람이 감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인체 안전성 평가로 우리가 접지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접지 설계 순서, IEEE 80에 의한 접지 설계 순서.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저는 이 책을 보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뭐 원본에도 같은 내용이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지 고유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접지 면적을 얼마로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접지 전극의 설치 위치, 거기에 대지 고유 저항 측정,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체 굵기를 선정을 해야죠. 다 도체 굵기 선정하는 식 생각나세요? IEEE 80에 의한 식으로 우리 암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자. 정 못하겠으면 K는 루트 R 자승 T 이걸로 하자라고 했고, 이거 아니면 IEEE 80에 의한 식으로 가면은 이건 S로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데 한번 볼게요. 루트 다 있었죠? 일단 루트를 확 씌워놓고, 그 다음에 분모가 하나 있었고, 이게 느낌적으로 본다면, 자, 이게 시간 t에 대한 개념도 있고, 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상수의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뭐 TCAP라는 거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맞나요? TCAP에다가 곱하기. 자연 로그 있었죠? 갈로 하나 있었죠? 1 플러스 있는 거 생각나세요? 1 플러스 있었어요. 있고, 어떠한 개수 플러스 온도 T, 그 실제 온도, 현재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접지 도체의 최대 온도 Tm 마이너스 현재 온도, 요만큼만 상승할 때까지만 굵기로 견뎌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간 t에 대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 대한 어떤 개수,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유 저항, 뭐의 고유 저항이죠? 도체 자체의 어떤 고유 저항, 도체 재료에 따른, 뭐 여기 20이라는 거는 20도씨의 고유 저항, 그때 어떤 20도씨의 어떤 열 온도 저항 계수,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곱하기 10에 4승 있었네요. 이거 한 달 전에 했으면은 저도 못 쓸 텐데, 지난주에 하니까 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류 I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락 전류의 크기, 이렇게 들어가고, 또 개념적으로 여기 지락 전류가 분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접지망 같은 데서, 또는 지락이 됐는데 지락점이 다 접지 쪽으로 안 오고 가공 지선으로 흘러간다라든지 다른 데로 흘러가는 분류율이 있으니까, 여기 분류율이 있다면 이렇게 고려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접지 도체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식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지락 전류의 크기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지락 전류의 크기를 선정하든지, 지락 전류 크기 하려면 또 기본적인 식은, 대칭좌표법에 의한 지락 전류 식은 뭐예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에다가 3배의 EA,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고, 개념적인 식이 되는 거죠. 자, 실무에서 지락 전류의 크기를 하려면 이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임피던스 다 끌어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특히 접지망의 어떤 굵기를 선정을 하는 건데, 특히 접지망에 내려오는 이 접지선, 접지망으로 내려오는 이 접지선도 상당히 굵어야 될 테니까 전류가 여기에 가장 많이 흐르겠죠. 여기는 다 분포돼서 흐를 거고, 이 선의 굵기를 선정을 할 때 한전 기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두 선이 지락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선이 지락이 되면 A상도 지락이 되고 B상도 지락이 되면 둘 다 지락 전류가 흘러 들어올 건데, 공통 접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엄청나게 큰 전류가 두 선이 지락이 되면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성간 단락 전류의 크기만큼의 전류가 접지선을 통해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가장 악조건을 가정을 해놓고 삼상 단락 전류 계산할 거 아니냐. 뭔가 계통의 보호 개전도 하고 열적 기계적 강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를 얘가 이 계산을 해놓을 텐데, 이때 단상 단락 전류는 몇 분의 몇이에요? 단상 단락 전류는 2분의 루트 3만큼 가지 않습니까? 곱하기 삼상 단락 전류의 크기, 그러니까 0.866만큼의 이 단상 단락 전류를 유출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넣고, 시간 t 같은 경우에는 뭐 차단기가, 개념적으로는 차단기가 차단하는 시간, 그래서 직접 접지 계통은 빨리 차단할 거고, 비접지 계통은 좀 천천히 차단할 거고, 그럼 직접 접지 계통은 한 1.1초 정도 또는 뭐 최대 2초 정도 이렇게 넣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도책 플로우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허용하는 보폭 전압과, 이제 항상 결과적으로는 이 기울기를 볼 거예요, 전이 경도를. 근데 이 안에서 허용하는 접속 전압과 허용하는 보폭 전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는 거죠. 우리 인체 저항이 얼마라면, 1000옴이라면 여기에 손을 통해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또 보폭 전압, 발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하자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류에 안전 한계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안전 저항 R이라는 거, 인체의 저항이 이렇게 넣고 안전 한계 전류를 넣거든요. 안전 한계 전류는 얼마예요? 루트 t의 0.116. 예, 맞아요. 예, 이 루트 t의 0.116에 대한 안전 한계 전류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 안전해지는 거죠. 이 전압 자체가. 그런 안전한 허용 접촉 전압, 허용 보폭 전압을 계산을 해서 해놓고, 이거는 해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망에 설계를 합니다. 접지망을 쫙 깔아놓고, 여기에 접지 저항 계산을 한번 해봐요. 접지 저항 계산식을 가지고 접지 저항 계산해놓고. 그러면 접지 저항, 이 어떤 접지망을 이렇게 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접지망을 여기다 포설을 했어요. 샥 해가지고. 이 접지망에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대지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이 대지 전류는 이미 계산을 해놨죠. 가장 최대로 흐르는 전류를 도체 굵기 선정할 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지 전류를 쫙 유입시켜 봤더니 이러한 포텐셜을 갖는 전이가 형성이 되더라.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뜬 전이 상승의 최대값.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전이 상승을. 전이 상승이 요렇게 됐는데, 0에서부터 이 전압이 몇 볼 뜨냐. 이게 VM이라고 쳐볼게요. 최대값. 이 최대값이 IGR로 뜨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유입된 전류의 크기, IG. 여기 접지망의 접지 저항 값. 요거만큼, 접지 도체로 흘러오는 전류의 크기와 접지 저항만큼의 최대 전압이 뜰 텐데, 이 전압이 안전에서 허용이 되는 터치 전압보다 낮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접지설계 끝. 왜냐하면 이건 다 안전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전이 경도에서도 안전할 거니까. 그래서 접지설계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높게 뜬 전압이 이 터치보다 더 높게 뜬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 접지망 안에서 안전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과 허용 보폭 전압보다 더 낮은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접촉 전압과 실제 보폭 전압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접촉 전압이, 실제 보폭 전압이 허용되는 접촉 전압보다 낮은지, 허용되는 보폭 전압보다 낮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낮으면 오케이 해서 설계 완료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실제 접촉 전압과 실제 보폭 전압이 허용되는 접촉 전압과 허용되는 보폭 전압보다 높으면 그거는 다시 재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이 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보폭 전압이 너무 문제가 생겼다면 전이 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접촉 전압이 문제가 생겼다면 접촉 전압에 대한 전이 경도를 낮추는 방법. 그러면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네요. 그죠?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에 대한 정의는, 접촉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구조물에서 1m 떨어진 점의 구조물 위치와 접지극의 위치와 1m 떨어진 점의 위치의 전이 경도, 이게 접촉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폭 전압은 이게 망 안에서 사람이 1m가 발을 벌리고 있을 때 내가 여기 뜰 수 있는 전이 경도, 전이차, 이거를 보폭 전압이라고 한다. 정의 내려놓고 쫙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도를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흐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흐름도에 따라서 한번 접지 설계를 해보면은, 자, 뭐 현장 조사하고 도체 굵기 선정하고 지금 다 했어요. 암전 허용되는 접촉전압과 보폭전압 선정해놓고 접지극을 설계를 해서 접지전류 계산하고 안전성 평가하는 겁니다. 그때 GPR 해보고 GPR에 대해서 접촉전압보다 낮으면 전체 오케이. 안 되면은 접촉전압과 예산 보폭전압과 예산 접촉전압을 검토를 해가지고 오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안 되면은 전이경도 완화 대책을 해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자, 토양의 대지고유 저항률 측정하는 거 아까 전 타임에 했었죠. 그러니까 한번 대지고유 저항을 제대로 측정을 해야지 되고, 자, 이때는 사점 외너법을 통해서 대지고유 저항을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접지도체 굵기 선정, 최대 지락 전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접지도체 굵기 선정식 암기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까 틀리지 않았죠? 네, 식 암기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넣어가지고 지락 전류를 선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22.9km 계통에서 시간은 1.1초. 그러니까 어떤 접지 계통이죠. 다중 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이 아니라 1.1초를 넣고, 우리가 한전 규격에서는 2초를 또 권장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우리가 한전 실무에 의한 계산식으로도 1.1초를 넣거든요. 근데 2초를 넣으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굵어져요, 가늘어져요?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하면 좋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굵기에 대해서 뭘 검토해야 됩니까? 허용 전류 용량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부식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한번 묻어놓으면 20년, 30년 계속 써야지 되니까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하는 방법, IC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이때 어떤 이 K 값을 나동선을 쓸 때 276, 어떤은 전원전선을 쓸 때 143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전 설계 기준에 보면은 접지 도체 굵기를 선정을 할 때 이때 전류의 크기, 요 전류의 크기 있잖아요. 전류의 크기는 이상 지락 고장 전류에 의해서도 용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학적 부식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고장 전류의 크기는 삼상 단락 전류의 0.866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이건 뭐 대칭좌표법에 의한 우리 계산을 해보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넣으시면 되고, 감전 방지 앙전 한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접촉전압과 허용하는 보폭전압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접촉전압 정의는 도전성 구조물과 대지면 사이의 거리 1m 전이차, 도전성 구조물과 대지면에서 1m 전이차를 이제 허용 접촉전압이라고 하고요. 허용 보폭전압은 대지면에 어떠한 대지면, 전극 부근의 어떠한 대지면의 두 점 간의 그냥 거리 1m를 허용 보폭전압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허용 접촉전압에서는 허용 접촉전압 어떻게 구하냐? 이거 허용 접촉전압의 구성,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허용 접촉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허용 보폭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고, 야,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구조물에 여기 도전성 구조물과 대지면 사이, 도전성 구조물과 대지면 사이에 1m 떨어진 곳에서 내가 도전성 구조물을 만지고 있을 때 여기에 지락 전류가 유입이 되면 전위 상승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전위 상승이. 이 전위 상승 안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의 전위, 내가 손을 댄 곳의 전위, 요 전위차가 이 터치다, 접촉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접촉전압의 한계치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기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는 이거예요. IB. 이게 안전 한계 전류라는 겁니다. 루트 T의 0.116. 몇 킬로그램의 사람? 50kg의 사람의 일반적인 견딜 수 있는 안전 한계치 전류. 그러니까 이게 달지엘과 코펜에 의한 식이 안전 한계치 전류인데, 달지엘이에요, 코펜이에요? 적이는 게. 달지엘에 의한 식이 루트 T분의 0.116이 나오는 거잖아요. 코펜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있는데 얘는 50mA 세크 이렇게 해서 한 거고, 달지엘의 어떤 안전 한계치 곡선으로 이게 IEEE에 의한 접지 설계의 감전 방지 한계치를 설정하는 걸로 우리가 잡았고, 그 다음에 코펜이 검토한 거로 봐서는 유럽에서 쓰는데 이게 안전율을 고려를 해가지고 30mA 세크로 해서 이
시간당 전류의 크기를 다 더했을 때 30mAh가 되면 안전하다. 얘를 가지고 뭐를 한 겁니까? 누전 차단기에 동작 감도 전류 이런 걸 이제 잡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쓰임새는 그렇고 우선 여기에는 안전 한계치 전류를 달지엘의 안전 한계치 전류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냐? 몸의 저항, 그 다음에 이 회로, 등가 회로의 저항으로 구성을 한 거죠. 등가 회로의 저항은 여기 손에 있어요. 손의 저항,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저항, 그 다음에 두 다리의 저항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몸의 저항, 손의 저항과 몸의 저항과 두 다리의 저항, 두 다리가 양발로 벌리고 있으니까 다리 하나의 저항에 몇이 돼요? 저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몸의 저항은 약 1000옴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저항이 1000옴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좀 높거든요. 이게 이제 수분이 묻어있거나 그러면 낮아지지만 일반적으로 1000옴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이게 손에 어떤 저항이 크기 때문에 피부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낮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 RF는 발의 접촉 저항이잖아요. 발의 접촉 저항이 이 3CS 로에스거든요. CS 로에스. 근데 CS는 표면층의 감소 계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에스는 표면층의 저항이에요. 표면층의 고유 저항, 로에스. 자, 이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는데 하나의 발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발 요 정도 되는 면적에서 딱 닿았을 때 3CS 로에스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두 발로 닿고 있으니까 병렬로 구성이 돼가지고 1.5CS 로에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값을 가지고 수식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 터치의 값을.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T분의 0.116은 여기에 있네요. 0.116은 이렇게 달지엘이 정한 심시세동 한계 전류에 루트 T의 0.116을 우리가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터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보폭전압은 내가 어딘가에 서 있는데 여기 지락전류가 유입이 됐을 때 대지전이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어딘가에서 서 있는 곳에 1m 떨어진 점, 두 발 사이에 뜨는 전압에 대한 안전 한계 전압. 그러면 내 몸의 어떤 저항과 그리고 여기 두 발의 저항이죠. 두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발이 한 발로 들어와서 한 발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이 어떤 연결? 직렬 연결돼 있다. 그래서 3CS 로에스가 6CS 로에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안전 한계 전류만큼 여기 이 스텝 전압이 뜨면 된다. 요 이하로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폭 전압에 대한 개념과 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접지 전극을 이제 설계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안전 한계치를 결정을 해놓고 접지 저항을 설계를 해요. 그럼 안전 한계치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안전 한계치는 어떤 경우에 변할까요? 이거 전류는 그대로 세팅이 돼 있고 요거 CS 로에스로 다 바뀌겠네요. 왜 안전 한계치 전압이. 근데 표면층의 고유저항이 크면 전압이 높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면층의 감소 계수도 크면 또 괜찮다라는 거래요. 그럼 자갈을 깔지 않는 경우에는 CS가 1이라면 자갈을 막 걸거나 그러면은 CS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가지고 내가 더 높은 전압이 떠도 감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접지 전극을 이제 설계를 해볼게요. 하는데 이제 메시망으로 설계를 할 거다. 설계를 해놓고 여기에는 메시 저항으로 설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접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최대 접지 전류를 유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최대 접지 전류는 분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에 있고요. 또 한정 기준에 있는 얘기를 제가 또 적었어요. 여기 성간 단락 고장으로 최대 지락 전류를 유입을 도체의 접지극의 굵기를 계산할 때 이렇게 성간 단락 전류를 유입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꼭 성간 단락 전류를 유입해서 넣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일산 지락 전류를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락 전류를 넣고 이때 뜨는 GPR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이런 GPR이 딱 뜨면 이거를 분석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GPR 자체가 GPR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0전위부터 최대 전위까지 뜨는 것을 GPR이다라고 잡고 대지전위 상승, 이제 최대 전위 상승. 최대 전위 상승이 허용 전압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작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최대 예상 접촉 전압과 최대 예상 보폭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허용해 놓은 거하고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더 작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설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밑에 개념이 있네. 갑자기 딱 올라와야지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대지전이 상승은 여기 GPR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영전에서부터 가장 높게 뜰 수 있는, 여기 이제 높게 이렇게 확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뜰 수 있는 그런 전압이다라고 보시고요. 접촉 전압은 여기죠. 뭔가 만지고 있어요. 이때 여기에는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떴을 것이고, 이렇게 대지전이 경도가 형성이 됐는데 1m 떨어진 점에 어떤 접촉 전압, 그죠? 그 다음에 보폭 전압은 여기 두 발 사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두 발 사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전이차 이런 것들이 이제 보폭 전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지전이가 상승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이 GPR을 검토를 해가지고 GPR이 허용 접촉 전압과 허용 접촉 전압보다 작을 때는 그냥 바로 설계 적합 끝내면 됩니다. 접촉 전압이 GPR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클 때는 뭐를 검토해야 돼요?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 해가지고 이제 허용 접촉 전압과 허용 보폭 전압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메시망 안에서 예상되는 접촉 전압을 계산을 해요. 근데 계산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이것까지 이제 암기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냥 실무에서 이 GPR이 뜨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이 GPR 안에서 허용 최대 예상 접촉 전압하고 최대 예상 보폭 전압이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그냥 검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식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개념식에는 최대 예상 접촉 전압의 개념식에는 당연히 뭐 로우도 있고 지락 전류도 있고 이제 이런 계수들이 있는데, KM은 메시 전압 산출을 위한 간격 계수다라는 거고, KI는 전이 경도의 변화에 대한 교정 계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정 계수를 이렇게 적용할 때는 여기 1번 사항과 2번 사항이 만족할 때만 이런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도체수 n이다라는 것이 25 이하일 때 어떤 매설 깊이가 0.25에서 2.5m 이하일 때, 그 다음에 도체 굵기도 도체 지름 D가 0.25m의 높이 깊이만큼 보다 더 가늘 때, 이거보다 대부분 가늘 거예요. 깊이가 뭐 2m, 3m 내려가면은 뭐 그거의 4분의 1인데 그거보다 더 굵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최대 예상 보폭 전압도 마찬가지 이런 식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식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안 외우고, 못 외운다라기는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안 외우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그림.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값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시뮬레이션, 네, 그렇죠. 일단 대지 고유 저항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 깊이에 어떠한 접지망으로 매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락 전류 값도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 최대 지락 전류 값을 넣어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GPR이 쫙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허용되는 것보다 작으면 적합이에요. 허용 보폭 전압, 허용 접촉 전압보다 높으면 부적합이고. 자, 시뮬레이션 예입니다. 얘인데 제가 설계했던 땡땡 하수 처리장이에요. 근데 여기 상당히 좀 규모가 작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지망을 다 그냥 메신망으로 다 했어요. 해놓고 전기실은 여기에 있었어요. 전기실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처음에 초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제 이게 전위 상승에 대한 걸 지락 전류를 유입시켜서 전위 상승이 이렇게 뜨는 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폭 전압과 접촉 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되는데, 접촉 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접지극을 지점을 해서 이게 이제 0부터 거리거든요. 이쪽으로의 거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의 거리가 뭐 100m, 200m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 상당히 긴 거리 안에 이렇게 막 GPR 형성되는 게 뜨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점점 슉 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접촉 전압이 지금 한 300V 가까이 떴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접촉할 일이 없어요.
정의는 뭐예요? 어떠한 지점에 최대로 뜨는 거에서 1m 떨어진 지점에 접촉점이 허용 접촉전압보다 낮으냐 높으냐 이거를 이제 우리를 따질 거니까. 그 다음 또 보폭전압도 이 시뮬레이션으로 쭉 떴는데 보폭전압에 대해서 여기 쭉쭉쭉 이런 시뮬레이션 떴는데 여기 뭐 최대가 이렇게 45V로 뜬 거예요. 근데 여기 망 안에 1m 정도 간격으로 딱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전위 상승에 대한 값이 이렇게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이 IEEE 80에 의한 변전소의 접지 방법. 변전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변전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변전실 변전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고압 수전을 받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실이 있잖아요. 그 전기실에 대한 접지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이경도 완화 대책.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전이경도를 완화하는 대책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완화하면 될까요? 여기 메시 전극을 깊게 설치해라. 그럼 전이경도가 좀 완화가 된다는 거고, 전극의 면적을 더 넓게 해라. 면적을 더 넓게 하는 방법. 더 깊게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시 전기의 간격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전이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봉형 전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방법. 이거는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골자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접지 저항을 더 낮출 거냐, 접지 전이 경도를 저감을 할 거냐, 두 개를 고려해서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전이 경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깊게 설치하고 면적도 좀 더 크게 하고 간격도 좀 촘촘히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접지 저항도 저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데, GPR이 전이 경도를 저감하는 방법이 이거를 더 시작점이 똑같다라고 하면 더 낮게 뜨게 하는 방법. 얘는 뭐예요? 접지 저항 자체를 낮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은 촘촘하게 더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울기를 더 이렇게 줄이는 방법. 이렇게 답안지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GPR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좀 과도하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이 경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낮출 수 있는 방법. 접지 저항을 낮춰서 전체 뜨는 피크 전압을 낮춘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매설을 간격을 줄여가지고 더 전이 경도를 이렇게 기울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대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 이렇게 뭐 접촉전압, 보폭전압, 전압광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철구 등의 주변에 1m 깊이의 환상 접지선을 추가로 매설해라.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전이 경도가 너무 커요. 그 접촉전압이 너무 크게 나타났어.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1m 떨어진 곳에다가 접지구를 하나 더 설치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철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접촉전압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환상 보조 접지선을 매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철구 등의 주변에 약 2m에 철구 등의 주변 여기 한 폭 2m 정도에 뭐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갈을 좀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자갈을 설치하면 뭐가 달라져요? 허용 접촉 전압이 올라갑니다.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접지망 간격을 좁게 한다. 그러면 이제 메시망 간격을 좁게 하면 전이 경도 줄어들고요. 고장 전류 IG도 여기 전이 상승에 영향을 미치니까 고장 전류 IG를 좀 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접지 전류를 다른 경로로 분류를 시키면, 특히 뭐 송전선로에 가공 지선이 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접지망의 접지가 송전전로의 가공지선에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공지선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기에서 지락이 됐을 때 지락전류가 뭐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여기 어떤 고압 기기에서 이 송전선로의 가공선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분류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는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더욱 증가하기 위해서는 피레기,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매설하래요. 피레기, 이게 SA, 서지, 얘는 서지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접지망으로 유입되는 데가 있다면, 특히 또 변압기 중성점, 이런 데가 유입되는 데가, 변전실을 내가 여기다 설치했어요. 그 변전실에 변압기 중성점을 여기다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할 거면 여기 위치에는 뭐를 더 설치해라? 접지봉을 더 설치해라. 또 어떤
피레기 같은 곳을 어디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통합접지에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접지봉을 더 설치해라. 또 피레기는 서지파가 내려올 거니까 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침상형 접지봉을 설치하면 좋을 거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자체가 전이 경도를 완화하는 방법, 안전성을 평가해서 안전할까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이제 해야지 된다. 앞으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험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계 목적을 받는 효과적인 접지를 위한 단계별 고려 사항이다라고 하면 지금 접지 저항 저감에 의한 플로우도 낮출 수 있고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IEEE 80에 의한 변전 실외 접지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둘 다 쓸 수 있으면 여기 뭐죠? IEEE 80에 의한 변전 실외 접지 설계 방법으로 우리가 답안지를 쓰면 더 좋은 점수를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질문에 접지 저항을 정해놓고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에 접지 저항 플로우를 하라라고 나오면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 앞에 1번에 있었던. 그 다음에 어떤 대지전이 상승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접지 설계에 대한 플로우를 단계별 고려 사항을 해봐라라고 하면 또 이쪽에 3번에 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변전실 접지 설계 절차, 이걸로 하는 거죠. IEEE 80에 의한 흐름도 제시, 이걸로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걸로 하는 겁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접지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10점짜리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플로우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면 돼요. 플로우를 그리라는 건 아니고 5가지 이상 설명을 하래요. 그러면 고려할 사항이 뭐예요? 대지 고유 저항을 어떻게 완벽하게 측정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접지 극의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될까 하니까 제대로 그러기 위해서 접지 지락 전류의 크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차단하는 차단 시간도 고려를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접지 전극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에서도 또 몇 가지가 나오고, 또 접지 설계 시 고려 사항이 이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허용 접촉 전압과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할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충분히 답을 잘 쓰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